안녕하세요. 엔트리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엔트리 기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기본 과정에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응용될 수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석 부르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하기를 누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석을 부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학생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부에 있는 학생 이름을 입력을 하면 네, 출석입니다. 그러면서 출석한 학생 수가 한 명이 늘어났죠. 자, 그러면 출석부에 없는 학생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반이 아닌걸요? 출석한 학생 숫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하는 학생 이름 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출석한 아이와 출석부에 있는 명수가 같아지면 모래놀이 시작한다는 걸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보았던 프로그램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출석부에 학생 이름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 표시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있는 듯이 20명, 25명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쓰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기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은 내용은 자동으로 대답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석부에 있는 학생 이름이 입력되면 학생 수가 증가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생의 인원 수만큼의 학생의 이름을 다 부르고 나면 입력이 종료가 되었죠.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엔트리에서 활용되는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들과 블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묻고 대답하기라는 기능이 필요하죠. 이름을 묻고 이름을 대답을 받았죠. 자, 입력받은 내용은 자동으로 대답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 변하는 수죠. 방금 전에 보았던 프로그램엔 과연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할까? 자,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퀴즈 프로그램이나 또 출석부처럼 비슷한 성격의 값을 저장할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리스트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오늘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 부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능들을 숨기지 않고 모두 표현한 화면입니다. 자, 먼저 학생 수, 출석부에 학생이 더 많을수록 학생 수가 변하겠죠. 그 다음에 출석한 학생 수는 대답을 우리 반 학생을 입력할 때마다 변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답이라는 부분은 어디를 활용하면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료에 가면 있죠. 자, 자료에 가면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을 하면 대답이라는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라는 똑같은 성격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개 나열을 할 때는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필요한 오브젝트 꺼내겠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 누르고 사람에 가면 선생님이 있겠죠. 자, 선생님 여기 남자선생님 있네요. 자, 그리고 유치원생 여기 많죠. 자, 서 있는 3, 4, 5, 6 꺼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을 누를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닷가 배경이 해변가로 있네요. 자,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이들과 선생님을 적절하게 먼저 배치를 해줄게요. 선생님은 좀 키우고 아이들은 조금 선생님보다는 작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있었죠. 자, 뭐가 있었죠? 변수, 리스트, 대답 있었죠. 자, 변수는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자, 속성에 가면 있습니다. 자, 속성에 가서 변수 누르면 변수 추가하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 반 학생 수 필요합니다. 자, 우리 반 학생 수는 총 4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값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반이 몇 명인지 몇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4개 입력을 해주고요. 자, 변수 추가하기 한번 하겠습니다. 변수 추가해서 출석을 불러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마다
학생 수가 증가가 했죠. 자, 그래서 출석한 학생 수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값이 0부터 시작을 해야죠. 자, 그리고 리스트라는 기능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자, 리스트를 먼저 누르겠습니다. 그럼 리스트 추가하기가 있죠. 자, 여기에서 리스트 이름, 제목은 출석부였죠. 우리 자, 출석부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출석부가 생기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출석부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죠? 자, 4명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칸에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증가시키면 여기 칸이 생기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할 것이 출석부 옆에 보면 자, X 표시는 당연히 자, 이 출석부를 삭제하는 것일 테고 그 옆에 눈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 자, 눈이 감긴 모양이 되면서 출석부가 사라지는 게 보이죠. 자, 다시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변수 또한 자,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 변수를 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보이지 않아야 되죠? 자, 출석부에 자, 모든 학생 수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사라지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기능 중에 대답이라는 부분만 자, 지금 없다는 거 자, 기억하고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자,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생님이 자, 출석 체크를 해야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바닷가로 소풍을 왔어요. 자, 2초 동안 이야기할까요? 자, 그 다음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블럭을 가져다가 자, 모두 왔는지 출석을 부를게요. 자, 2초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석을 다 부를 때까지 자, 학생 이름이 묻고 대답하는 입력을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반복하기는 흐름에 가 있습니다. 흐름에서 자, 학생 수가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출석을 다 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슷한 블럭 자, 여기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죠? 학생 수가 총 4명이었는데 이 4명이 모두 출석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학생 수의 값과 출석한 학생 수가 같아야 합니다. 4명과 4명이 같아야죠. 자, 그것은 판단에 있습니다. 자, 판단에 가면 같다 표시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같아야 됐죠? 학생 수와 출석한 학생 수가 같아야 합니다. 자, 변수니까 자료에 가면 있겠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이 출석한 학생 수,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 수가 총 4명인데 이 4명이 모두 0부터 시작한 이 출석한 학생 수의 값하고 같으면 자, 그때까지 프로그램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자, 입력받기로 했죠? 자, 묻고 대답하기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야죠. 묻고 대답하기 어디 있을까요? 자, 자료에 가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물어봐야 되죠? 학생 이름을 물어봐야 되죠. 학생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반이면 자, 학생 수가 하나씩 늘어날 테고 우리 반이 아니면 자, 우리 반이 아닌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자, 이런 건 어떤 블럭을 써야 될까요? 자, 만일 우리 반이면 자, 출석입니다. 이야기해주고 아니면 우리 반이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블럭은 흐름에 있었죠. 자, 흐름에 가면 자, 우리 반이라면 또 우리 반이 아니면 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을 가져다 놓고 자, 만약에 출석부에 대답으로 입력된 이름이 있다면 이라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블럭은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자, 대답이 계속 변하는 변수일 테니까 자료에 한번 가볼까요? 자, 비슷한 블럭을 찾아봅시다. 자, 출석부에 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럼 출석부에 대답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자, 확인을 해주면 되죠. 출석부에 자, 10이 아니라 대답이죠. 자, 대답으로 있는 이 이름들이 있는가? 자, 있을 경우에는 우리 반이고 없으면 우리 반이 아닙니다.
자, 우리 반이면 네 출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자, 말하기 블럭을 가져다가 네 출석입니다. 자, 2초 동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출석한 학생 수가 한 명 늘어나야죠. 자, 출석을 할 때마다 이 학생 수는 증가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변하는 수기 때문에 변수에 가면 있겠죠. 자, 변수에서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출석한 학생 수에 10이 아니라 몇만큼 더해주면 되죠? 한 명씩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1만큼 더하기라고 프로그램 작성해 주면 되고, 자, 또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 반에 아니에요. 우리 반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이름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구를 입력을 하면, 자, 우리 반이 아닐 경우에도 친절하게 선생님이 대답을 해줘야죠.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자, 2초 동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자, 우리 반 학생이 4명인데 4명이 다 대답을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올 때까지. 자, 그래서 4와 입력한 학생 수 4명이 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죠? 자, 그럼 모래놀이를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2초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잘 작성이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시작하기 누를 때 오늘은 바닷가로 왔고 출석을 부를게요. 자, 그래서 구하리. 자, 그러면 네 출석입니다. 자, 출석한 학생 수가 하나 증가했죠. 자, 그 다음에 신비. 신비도 왔네요. 자, 그 다음에 금비도 왔고요. 자, 그러면 다른 반 아이. 우리 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석한 학생 수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출석입니다. 4명이 되었고, 자, 그럼 모래놀이 시작합시다. 이렇게 프로그램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변수와 리스트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리스트를 활용을 하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